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서 펼쳐지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곳은 매일 아침 태양이 아카시아 나무 꼭대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부드러운 바람이 낮은 풀잎을 스치는 고요한 땅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바로 절박함이었습니다. 숲을 지키는 초소에 거친 나무 문을 두드리는 다급하고 필사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죠. 3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베테랑 수호대원 에단은 숲의 모든 소리를 귀에 익숙했지만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원이었고 간절한 부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에단은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어린 고릴라 한 마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두려움과 다급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절망이었습니다. 아기 고릴라는 작은 손을 뻗어 에단의 손을 꽉 붙잡았고 초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순수하고 본능적인 가슴을 울리는 방식으로 소통하려 했습니다. 이 어린 생명체가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작은 몸짓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이었을지 혹시 여러분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생명체를 따라가는 것은 분명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단은 자신의 직업, 즉 숲을 지키는 본질적인 임무를 외면하는 것이 더 큰 잘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 발생. 아기 고릴라를 따라가는 중 지원 요청함.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는 것을. 이 작은 존재가 얼마나 시급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규칙과 윤리 사이에서 에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그의 발걸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고릴라의 작지만 단호한 발걸음에 이끌려 에단은 광활한 초원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변의 고요함은 짙었고 마치 성스러운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바위 지형의 기슭에 다다랐을 때 아기 고릴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에단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보았습니다. 위험 있는 실버백, 즉 성체 수컷 고릴라가 초조하게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생적인 눈은 에단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흥분한 실버백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 하지만 에단은 이미 의무와 본능의 경계를 넘어선 뒤였습니다. 아기 고릴라는 에단과 아버지 사이의 완충지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일종의 중재자 역할이었죠. 그리고 그때 에단은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암컷 고릴라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고 뿌리와 돌 사이에 끼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미였습니다. 아기 고릴라가 원했던 것은 자신을 위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 어떻게 에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지능과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에단은 천천히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암컷 고릴라를 뿌리와 돌에서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실버백은 긴장한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비틀거리며 일어선 어미 고릴라에게 수컷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에단에게 다가와 그의 코를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것은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용서였을까요? 이 순간 인간과 야생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야생의 질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가장 강한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에단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고릴라의 용감한 행동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에단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초소에서 눈을 뜨며 그 작은 고릴라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고 종을 초월한 이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풀려난 어미 고릴라와 실버백은 다시 숲의 일부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존재는 에단에게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야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숲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풀잎, 모든 새소리, 모든 바람의 속삭임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에단은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아기 고릴라의 눈망울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종종 지역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숲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였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아기 고릴라를 만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요? 아이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생명에 대한 새로운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단은 은퇴 후 자신이 살던 마을 근처에 작은 야생동물 보호소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친 동물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을 돌보았고 그들 각각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는 길을 잃은 아기새, 부상당한 여우,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 입은 다른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에단은 그들에게 단순히 치료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가르쳤습니다. 그 보호소에서 에단은 특별한 동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아기 고릴라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늠름한 성체 고릴라가 된 그는 에단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에단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고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당당한 실버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깊은 이해와 감사를 나눴습니다. 에단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이 작은 생명체와의 만남으로 인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단은 자신이 설립한 보호소에 그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가장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그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입니다. 당신도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는 순간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보존 활동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에단이 설립한 보호소에서 그는 동물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각 개체가 가진 고유한 성격과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릴라 무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울음소리나 몸짓을 넘어선 미묘한 신호와 표정을 포함했습니다. 에단은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접근 방식은 동물들의 심리적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곧 그들의 신체적 건강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에단은 인간의 개입이 야생 동물에게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보호소에서 자란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적인 환경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서식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먹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연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때로는 훈련되지 않은 개입이 오히려 동물들의 생존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고, 따라서 그의 역할은 보호자보다는 조력자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단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야생동물과의 잠재적인 충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는 대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는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는 친환경적인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 작물을 소개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은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에단은 보호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과학 연구 커뮤니티와 공유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한 동물들의 행동 패턴, 사회 구조,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과학자들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데 기여하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특히 고릴라의 사회적 학습 능력과 환경 적응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며 야생동물 보호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또는 당신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단지 눈앞의 이익이나 편의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에단이 설립한 보호소는 단순한 동물의 안식처를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동물들의 독특한 감정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깊이 연구하며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릴라 암컷이 새끼를 잃은 후 보이는 극심한 슬픔과 무기력함은 인간의 애도 과정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에단은 이러한 감정적 유대감을 인위적으로 끊어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슬픔을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기다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동물이 단순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 세계를 가진 지각 있는 존재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단은 야생 동물들이 가진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에 주목했습니다. 보호소의 까마귀들이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여 먹이에 접근하는 방식, 혹은 영리한 여우가 우리를 탈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는 모습은 마치 인간의 지능을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 동물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구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본능이라고 치부해버리는 행동 이면에 숨겨진 고도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에단은 이러한 동물의 지능을 존중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에단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야생동물 보호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동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때로는 그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에단은 보호소의 동물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결코 그들의 복귀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때로는 약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독립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보살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에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삶 역시 자연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호소에서의 그의 삶은 화려하거나 편안하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동물의 눈빛에서 숲의 숨결에서 그는 살아있다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종종 보호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동물들을 구경하는 것을 넘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존재 자체에 귀 기울일 것을 권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방문객들에게도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자연과의 단절에서 오는 현대인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치유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러한 에단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주변의 자연과 생명체들에게 좀 더 깊이 다가가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이 매일 마주치는 작은 새, 길가의 풀 한 포기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 그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에단은 자신의 보호소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에 대해 그는 이제 동물의 자율성과 자연스러운 회복력에 더 큰 비중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재활이 어려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그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지 못하게 된 독수리에게는 더 이상 날개 수술을 시도하는 대신 안전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학적 개입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그리고 때로는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때로는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에단은 각 동물의 개별적인 상황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에단이 동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별 동물의 회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리 내에서의 동물의 역할과 그들의 상호작용이 전체적인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에서 배척된 젊은 사슴이 겪는 어려움을 관찰하면서 그는 단순히 그 사슴에게 먹이를 더 주는 대신 무리 전체가 좀 더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특정 동물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미묘하게 변화시키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리 내의 사회적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배척되었던 사슴 역시 점차적으로 무리에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단은 개별 동물의 문제를 넘어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에단은 자신의 보호 활동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동물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책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방문객들에게 우리가 흔히 야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인간 활동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욕망이 자연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반대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단은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보호소 운영을 분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종종 동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깊은 감정적 동요를 느꼈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오히려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은 공감 능력과 회복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결정해야 했던 순간의 슬픔을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감정적 투명성은 그가 더욱 현명하고 자비로운 보호자가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단은 자신의 보호 활동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잣대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거나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동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에단의 여정에 영감을 받았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생명체들과의 연결을 어떻게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지 지금 바로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에단의 보호소에서의 삶은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별 동물의 치료나 서식지 복원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 동물들의 정신적 건강과 인지적 복지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에 깊이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위협이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이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에단은 동물들이 스스로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복잡하고 자극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고릴라들에게 단순한 먹이 제공 대신 복잡한 퍼즐 상자를 통해 간식을 얻도록 하거나 서로 협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먹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동물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루함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단은 동물들의 문화적 학습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특정 기술이나 행동 양식이 세대 간에 어떻게 전수되는지를 관찰하며 이것이 단순한 유전적 요인을 넘어선 사회적 학습의 결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소에서 태어난 젊은 침팬지들이 기존의 성체 침팬지들로부터 특정 과일을 까는 독특한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섬세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단순히 모방을 넘어 시행착오와 개선을 통해 더욱 정교화되었습니다. 에단은 이러한 문화적 전승이 동물 사회의 복잡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학습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연령대의 동물들을 함께 배치하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공유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단은 동물들의 정서적 연결과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동물이 단순히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것을 넘어 개체 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는 개체가 있을 때 다른 개체들이 다가와 몸을 부비거나 조심스럽게 핥아주며 위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에단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동물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보호소 내에서 개체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놀며 위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물들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러한 에단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물리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정신적인 안녕과 사회적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단은 동물이 느끼는 감정, 그들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학습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호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물들이 보호소라는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삶을 영위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깊이 있는 통찰은 야생동물 보호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동물 복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단의 보호소는 이제 단순히 부상당한 동물을 치료하는 곳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물이 겪는 고통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처한 환경, 사회적 관계,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고통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부상이라도 사회적 지지망이 튼튼한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가 회복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혼자 고립된 개체는 극심한 무기력감과 절망을 보이는 반면 동료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서 자란 개체는 훨씬 빠른 회복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에단은 이러한 관찰을 통해 고통의 치유는 단순히 의학적인 처치를 넘어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에단이 보호소 내의 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별 동물을 격리된 치료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동물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동물들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넓고 복잡한 서식지를 조성하고 각 개체의 성격과 사회적 지위에 맞는 그룹을 신중하게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온순한 성향의 동물들을 함께 배치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리더십이 강한 개체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무리 구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전반적인 복지와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나아가 에단은 동물이 겪는 정서적 외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부상을 입은 동물이 아니라 포획, 학대, 혹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동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동물들이 보이는 과도한 경계심, 갑작스러운 공격성, 혹은 극심한 무기력감과 같은 증상들이 단순한 행동 이상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동물들에게 강압적인 치료나 훈련 대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곁을 지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동물들조차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고 안정을 되찾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에단은 이러한 보호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가 겪는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물이 보이는 사회적 갈등, 고립,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인간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리 내에서 배척당하는 동물이 느끼는 고립감은 인간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개인이 겪는 고통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에단에게 인간과 동물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동물이 보여주는 회복력, 사회적 연대,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연결에서 인간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러한 에단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혹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지닌 존재들에게 어떻게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가장 큰 치유가 가장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를 건드리고
어쩌면 잠들어 있던 감각을 일깨우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각기 다른 경험들이 마치 여러 갈래의 강물처럼 흘러들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우리가 마주했던 순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 이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지평을 바라보게 될까요? 이러한 성찰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그 선택들이 불러오는 파장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던 사건들이 결국에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흩어진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비로소 완전한 그림을 드러내듯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이해의 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여정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성찰들은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우리의 앞날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별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장면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치 긴 항해 끝에 마침내 고요한 항구에 다다르듯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울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모든 순간들은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게 내리고 줄기가 튼튼하게 자라나며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 역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마지막 이야기는 이러한 성장의 결실을 어떻게 맺게 될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침내 길었던 이야기가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단순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샘물에서 길어올린 맑은 물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서 시작된 작은 고릴라의 절박한 애침은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공감과 연민을 일깨웠습니다. 규정을 넘어선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종을 초월한 이해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가장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고릴라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의지, 그리고 인간과의 소통을 향한 순수한 바람이었습니다. 에단이라는 이름의 숲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작은 생명체의 외침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는 규범과 의무의 틀을 넘어 진정한 인간애와 책임감으로 행동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깊은 충만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위대한 행위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작은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와 연결고리를 찾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숲속의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 모두가 더 큰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에단의 보호소에서의 삶은 이러한 깨달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동물의 정신적, 사회적 복지를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연결과 공감의 힘입니다. 서로 다른 종,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라도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진정한 이해와 연민이 얼마나 깊은 치유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 남긴 울림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며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고도 따뜻한 초대일 것입니다.